채만식의 태평천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다. 30년대는 언제겠니?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를 그 보면 가운데 두꺼비치 같이 생긴 할배 있지? 이 할배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사람이야. 그 제목 자체가 어떻노?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반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 태평한 시절이 아닌데 태평천하라고 말하니까. 대표적인 풍자 작가다 채만식은. 그다음에 이 소설은 판소리 사설 문체가 나오거든. 채만식 소설의 특징입니다. 판소리 사설 문체. 그러니까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가 나와. 그런 거 표시 잘 해놔야 된다. 판소리 사설 문체. 판소리 보면은 이제 노래하는 창자가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앞부분 참고로 여기서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옆에 모자 쓰고 있는 애 있지, 윤종학. 일본 유학주인 아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만한 긍정적 인물이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세모 다. 윤직원은 대표적인 부정적인 인물이고 친일파. 그나마 내 중에 제일 멀쩡히 생겼지. 앞부분 줄거리.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에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다. 그런 그에게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를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진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러니까 외놈들을 어떻게 자기를 막아주는, 불안당으로부터 막아주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야. 이 인물은. 그는 재산을 짓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도 하고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려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박 맞고 와서 이혼당했대. 같이 살고 있는 중이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근데 안 읽어봐도 윤종학은 뭐 하겠노? 사회주의 운동, 독립운동이 아니고 사회주의 운동하다 잡혀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사회주의 운동이 왜 일제강점기 때 중요했던 운동이었는지. 공항인데요. 이 작가분도 그 전쟁 돌아가신 거예요? 6.25. 6.25 때 돌아가셨냐고? 뭐 정확히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겠고. 근데 채만식이도 풍자 작가가 그랬는데 얘도 친일했었거든. 진짜요? 친일했었어. 잠깐. 잠깐? 그러고 해방 이후에 반성하는 소설을 쓴다.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친일했다가 뒤에 가서 잘못했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하긴 했다. 아니 잠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잘못했다? 왜 좀 째꼬라지? 그래. 안 끝났어요. 안 잘못. 근데 끝까지 친일 계속 했던 놈도 있는데 뭐. 그렇잖아. 강수 씨. 누구? 강수. 이강수. 강수. 뭐 칠하나 이거. 아는 사람. 자, 15번 제목 잘 봐라. 망진자는 호얀이라. 이 해석 적어볼래? 망진자는 호얀이라.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호해라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자식이 망하게 한 거야. 무슨 나라를 망하게 한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해라는 자식이라는 뜻이다. 호해는 해는 아이다. 아이. 호해할 때 해. 망하게 할. 그럼 제목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노? 윤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할 자는 누구단 말이고 윤종학이다라는 말이지. 그 소제목의 의미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거야. 이 제목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게 이 제목의 소제목의 기능이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갸 붙임말 대가리 자기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
그 보면 윤직원 영감은 두꺼비 닮았다 하고 저거 아버지 아까 화적대한테 죽었다는 아버지는 말대가리잖아, 그지? 이런 걸 뭐라 돼? 희화화라고 배웠지 이런 걸. 풍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희화화함으로써 인물의 얼굴을 이렇게 천박하게 얘기하잖아.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앞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불빛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라.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아주 이기적인 새끼제. 비윤리적이고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거기 현관벤치래. 있겠다요. 이런 걸 무슨 문체라고?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한다는 걸. 소설에서는 부르짖은 적이 있었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말투가 이래. 있겠다요.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미 반세기 전, 자, 그 다음부터는 현관벤치란다. 그리고부터.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여 겸의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현대소설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게 편집자적 논평에 속한다. 웅장하다는 말 자체가 어떻노? 반어적인 거 알겠지? 반어적이고 풍자적이라는 거 알겠지? 이놈의 세상 망해라고 어떻게 웅장한 투쟁이 되겠니? 그러니까 서술자가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찌질한 새끼야 이런 말이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것도 형광펜.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고 뒤에 겠다요는 무슨 문체? 판소리 사설 문체 또 사용됐네. 그럼 윤직원 영감이 승리했단 말이 무슨 말이겠노? 나라는 망했고 지는 지만 빼고 다 망하라 했잖아. 지는 대지주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점점점점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고씨는 며느리다. 참고로 윤직원 영감이 며느리고 서울 아씨 얘는 윤직원 영감의 딸인데 아까 어찌 됐댔노? 윤직원 딸은 어찌 됐댔노? 아까 전에 소방 맞아서 집에 와서 같이 산다 했잖아. 태식이는 윤직원 영감의 어린 아들이다.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 왜? 아 오케이. 왜? 네? 왜?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있죠. 그래.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니 지금 아빠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니 그거가 아니라. 그래 그 얘기다. 제 얘기 그거죠. 뭐 혹시 부인이 아니라 다른. 뭐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넘어가. 뒤채의 두 동서 손자 며느리다. 이 아들은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한 예를 표하고 여기서 종수는 누구대? 윤직원 영감의 큰 손자였다. 뭐 만들라 하대? 저 봐라 진짜. 줄거리 같이 읽으라고. 저거는 기억 못하노. 내만 기억하노. 다시 봐. 아빠 줄거리 있었다. 종수는 뭐로 만들고? 군수로 만들고 일본의 유학생 윤종학이를 경찰서장 만들어갖고 집안을 키우려 하잖아. 자기 아들 윤창식은 가산을 탕지겠지. 탕진해버렸지. 준이 왜? 공수랑 종하기? 그림 나와. 그림에도 있잖아. 이름 다. 종수 군수 이렇게 생각해라. 종합 경찰서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됐어? 그 다음에 5번째 줄 보면은 고씨가 아까 누구라고? 윤직원 영감 며느리니까 누구겠노? 누구 아내고? 아들면. 그 아들이 누구? 또 헷갈리지. 윤창식이. 창식이의 아내란 말이야. 아 이름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을 외우려니까.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 쌤이 이걸 소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면은 나중에 뭐가 어려워지냐면은 문제 풀 때 겁나 헷갈린대. 이게 내가 내신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수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럼 경손 애비씨도 그 뭐라고? 경손 애비도 그거예요. 창식군인가? 분이라니. 창식. 니 그 밑에 뭐라 돼 있노? 종수더러라고 돼 있잖아. 그럼 경손 애비가 종수겠지. 어? 아유 씨. 아니 아들도 있어?
뭐 아들 있으면 안 되나? 아니 이거 너무 애기처럼 생겨가지고. 아 근데 군수. 물론 사파로 판단하고 니가 그렇게 하면 묻잖아 이 사람들아. 그리고 옛날에는 어릴 때 장가 갔잖아 다. 20대 초에 다 갔는데 장가를. 아, 근데 여기 너무 친초처럼 나는데. 야 7살에도 장가 가고 그랬다 예전에는. 예종이 10살 때인가 아들 낳았죠. 그건 아닐 거야. 10살 때 아기를 지놓노. 아 10살 12살이었나? 그래 뭐 사춘기는 지나야지 뭘 정자를 만들어낼 힘이 있지. 10살짜리가 무슨 12살? 하여튼 10살 초반. 그래. 재밌네. 그거는 어떤 무슨 아주 신기한 행적인데 영적인 모습 아이가. 그 영정이. 아니 10살짜리가 아기를 낳았단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12살이었던 것 같아. 그래 그 정도 됐겠지. 못해도. 12살. 왜?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레전드. 네, 할게요. 야 부럽나? 아, 근데 옛날에는 아기를 빨리 낳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일을 할 사람이 많지. 자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가가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차입니다. 너 경손 애비 묻거나 헷갈릴 것 같으면 종수랑 묻거나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대로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옆에 며느리가 아까 있어 손자 며느리 있었잖아. 손자 며느리가 있는데 그다 종수야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경손 애비야 이렇게 부른다고. 됐니?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이 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하여. 종아기는 지금 일본에 뭐 하고 있다고? 유학 중이다. 종아기는 그놈이 제주도에 있고 착실히 혀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기껏 4년만 찌들어 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목적한 경부가 되어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알겠어? 네.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거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섯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이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남북고로서 어쩔 티여. 아글씨 군수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엄마 아빠 자주 하는 말이지. 너가 잘 되면 너가 좋지 내 좋나 이런 말 자주 하잖아 그제.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해서지. 나는 팔이 족통만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네.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썩었어. 그놈이 어려서 버텀도 워낙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답니다.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좀 해프게 쓰기는 허등아 부드러마는 그것도 허기서 내게다 대면 안 쓰는 심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제주 때만 싫으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야. 그리고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데가 있다고 핀지했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 창식이가 누구라고? 윤직원의 아들이다에 가산탕진했다는.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자, 전보의 기능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자, 전보의 기능 3가지 한번 적어볼래 옆에다가. 윤종 1번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음을 알림. 잡혔단 말이다. 피검. 뭐 하다가 잡혔다고? 2번 극적인 반전. 이 앞에까지는 윤직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였잖아.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라는 말은 윤직원 영감 집안이 어떻게 되겠다? 몰락할 것을 예고하는 거다. 전보. 극적인 반전.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예고한다. 아울러 윤종학 같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게 이 소설 자체가 몇 년대라고? 1930년대랬잖아. 일제강점기잖아, 그제?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라는 인물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제? 그래서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해. 근데 재미는 윤종학이 이 소설에 안 나온대. 전보에 나오고 끝난다 그냥.
그러니까 긍정적 인물은 이 소설에서 등장을 안 해.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됐지? 이런 거 서술형으로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놓고 잘 외워놓고. 띠압. 3번이 뭐였어요? 니얘 해놓고 뭐였어? 이러면 있잖아. 아직 안 했나? 윤직원의 양반 물랑개 이거가 3번이요?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아 니 뭐 얘 했는데 아까 전에. 자,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선 아들 종수들을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한테 경례를 받고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윤직원 여금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털어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받고 온 윤주사를 자 거기 현관배치래. 지체를 받고 온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롭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놨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것도 편집자 좀 논평이 돼. 그러니까 윤주사를 아버지로 놔놓고 윤직원 영감을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다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아주 경망스럽다, 아 같다라는 걸 지금 비꼬는 거다. 풍자의 목적으로.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어?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와 사파치기네. 윤직원 영감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 입만 벌리고 눈만 희둥거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그 웬 소리냐? 그 웬 소리야?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 부처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 봐도 그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거라질 뻔하다 겨우 몸을 가눕니다. 한자성 하나 적어볼까? 망연자실. 윤직원의 태도를 한자성으로 바꿔 망연자실하다라고 하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회주의가 뭐고? 사회주의 어렵네. 사회주의는 공동체? 어? 공동체는 약간 그거 아니야? 그거는 경제. 사회주의를 경제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을 해. 근데 해방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고 그 한국 전쟁 전으로 해서는 이제 남한 북한이 이제 사상 관계를 갈리잖아. 갈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자체를 배격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좌익 우익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단 말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왜 그 일본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 나프라는 조직이 있었어. 일본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 문학에도 그런 걸 사회주의 운동으로 문학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없어지지 결국 일제에 1935년에 해체돼.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고 싶는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오해하지 말라고. 뭐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너가 알고 있는 북한을 세운 사람이 누구? 그건 모르나? 김일성 장군이었지. 장군이요. 원래 장군이었다. 그 항일 독립운동 투사다 그 사람도. 네?
너무 놀랐네. 독립운동 투사했다고 그 사람도.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라고. 진짜요? 근데 자기 사상이 그냥 공산주의인 것 뿐이야. 그래 갈린 거지 이렇게.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잘 생각. 나는 한국 전쟁 자체도 조금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뭐 북한이 쳐내려왔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뭐 쳐내려온 것도 맞고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밀려서 낙동강 지역까지 끌려온 것도 맞는데 시대적 배경이 1950년이잖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그 전쟁, 뭐 전쟁이 한국 전쟁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 뒤로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뭐 90년대 뭐 초반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전쟁이란 건 항상 수시로 있어 왔지만 당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콜드월 세대야. 그게 뭐냐면 냉전 시대였어.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당시 소련은 계속해서 소련 춥잖아. 저그 나라가.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되게 중요한 위치였지. 이게 러시아가 더 가깝고 중국 국경지이기도 하니까 조선을 먹어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을 먹으면은 어디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육로도 다 연결되고 한반도 조그만 이 땅만 먹으면 일본하고도 가깝고 이런 게 되니까 조선을 먹으려고 얘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미국 놈들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지금 맨날 싸우는데 미국 놈들은 조선을 먹히면 일본부터 해갖고 옆에 필리핀도 있고 막 동남아시아들 국가들 있잖아. 다 공산화 될 거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야 이놈들은. 그래서 얘들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했고 그게 결국 한국 전쟁으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당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5.18도 군 작전 지휘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없어. 얼마 전에 받았거든. 문통이 가고 작전 지휘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없어. 누구한테 있었게?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있어. 그러면 5.18 때 공수부대가 착검하고 그 대검을 총에 달고 총 쏘고 했던 거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미군이 전두환 격투할 때 박정희 싫어. 미쳤다. 누굴 좋아해? 아니 박정희를 미군이 싫어했잖아요. 독재를 엄청 오래 자기 마음대로. 박정희 말고 뭐 독재 안 했나? 다 이승만도 독재고 다 독재. 그렇긴 했는데 박정희를 좀 안 좋게 했잖아요. 미군 그렇다던데. 그래 안 좋아했다는데. 니 요새 뭐 유튜브 보나? 저요? 응. 아, 유튜브 아닌데 좀 그런 관련 영상 많이 봐. 그래 그런 거 보지 마. 왜요? 뭐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럼. 정확한 정보가 아니잖아. 그렇다 하던데요 하면 안 되지. 그 카더라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아이가. 하더라. 됐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 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내린 것 같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이 진시황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진시황은 여기서 누구를 빗댄 거고 윤직원 영감 자기를 빗댄 거잖아.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윤직원에게는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됐어? 윤직원은 누가 자기 집안을 몰락하게 할지는 알잖아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을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니 윤직원에 가면 사무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때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처죽일 놈이 깎아주고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러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를 할 놈이 죽은 사람을 다시 자르는 거지.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성난 항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배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는 다 지나가고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이게. 자 보아라 거리마다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남은 수십만 명 병사를 동원해서 우리 조선놈을 뭐 해주니 보호한다 생각하지.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고 생각한다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어? 제껏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살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여. 잘못된 역사의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태평천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 어째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사회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윤직원 영감은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 해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오 대가리 겁나 크게 막 그려놨네.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미쳐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로. 자 어디 하고 있노? 주씨 혼난다 너. 그놈을 내가 핀지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러 갈걸. 100년 징역을 살리러 갈 테여.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해서 주려고 했더니 삼천석 하면은 쉽게 쌀가마 한 가마가 한 80kg 정도 되거든. 80kg에서 한 100kg 정도 되면은 삼천석은 몇 킬로? 100kg 쌀가마를 3,000개를 생각하면 돼. 그럼 100kg 쌀 한 가마를 3,0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줄라 했다고. 그 재산을 그렇게 나눠줄라 했다고. 오냐 그놈 3,000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도록 경찰서다 주워버릴걸. 죽일로.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선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석이 세상 망천을 사회주의 불황태배에 참섭을 혀 죽일 놈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각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서로 말없이 바라본다. 말할 바를 잃고 몸들고 술들러 보게 한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여기서 장수의 죽음은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의미하겠지. 그러면요 그 동황이가 붙잡히면 얘네들 다 집안이에요? 뭐할 수밖에 없지. 옛날에 뭐 연좌제 이런 거 있었다 이거. 안쪽에 잡히면 취업도 못하고 막 가족 다 잡아들이고 막 이래 하잖아. 그 서수상 특징 관계에서 250페이지에 3번 있제. 250페이지 3번 있제. 그거 잘 봐놔라. 서술로 잘 나온다. 뭐 쉽게 시연이 했지 저번 시간에. 그렇다면